오늘은 진격의 늑대의 저자이신 김용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넥스트 챌린지 대표이자 진격의 늑대 저자인 김용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격의 늑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이름부터 아주 섹시한 늑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전작이 있어요. 변종의 늑대 제가 네. 또 썼죠. 코로나 이전에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저술한 변종의 늑대라는 제목으로 네. 책을 썼는데 어쨌든 그 책도 사실 좀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등학교 교재까지 올라가는 그래요? 책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와서 2년 반이 우리가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힘을 키운 늑대들이다. 그래서 이 늑대가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늑대들의 총진격이 시작됐다.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K 스타트업들의 압도적인 성과와 미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스타트업 얘기가 아니라 K 네. 스타트업,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그래도 글로벌 7개국도 같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도 있지만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 같이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맹활약 중인 좀 그런 스타트업 늑대들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유니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유니콘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달부로 23개가 됐어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으로서 1조의 가치를 하는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스타트업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안에 1조가 만들어져요. 그게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3년에서 5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업 생태계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렸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라든지 그 밑에 LA 쪽에 실리콘 비치라든지 실리콘 앨리라든지 뉴욕 쪽에 그렇듯 있듯이 그래서 이 유니콘이 우리나라에 23개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23조의 가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놀자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번에 또 유니콘이 된 리디북스 전자도서 그리고 많죠. 무신사 그다음에 마켓컬리 등등 갑자기 하여튼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토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진 기업들이 다 유니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유니콘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대표님께서도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고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하고 부동산. 그렇죠. 대표적이죠. 우리 대표님, 웅달 대표님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고. 그런데 제가 또 원래 건축가였어요. 건축 설계를 10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알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봤고. 근데 부동산은 좀 거대한 목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목돈도 필요하고 돈을 잘 돌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또 하나의 옵션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게 비상장이요?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니콘이 된 기업들 중에 배달의 민족도 있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유니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기업에 인수됐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데 유니콘이 되는 기간이 이제 10년이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라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극초기에 들어가는 거. 싸게. 처음에 싸게. 우리 사실 다 성장한 기업에 들어가면 사실 돈 많이 주고 지분을 적게 받아야 되는 이제 주식 적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스타트업은 반대예요. 초기에 만약에 회사를 세우고 사업자 등록을 이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거기다가 내가 1억을 투자하면 한 1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유망한 기업이다. 그러면 웅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조건 넣어요. 무조건 넣어요. 근데 문제는 저게 갓 태어난 베이비인데 저게 정말 제대로 성장할까? 그렇죠. 그 리스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계신 그 넥스트 챌린지가 네네. 이 비상장 기업들, 스타트업 위주로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조직이라고 좀 보면 그래서 되고. 그걸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죠. 엑셀레이터 보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사전에 네. 좀 인터뷰 했을 때 네. 굉장히 성과도 좋으시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신직업이죠.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획자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친구들이 엑셀러레이터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그런 이제 직업 한마디 투자자들이죠.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어느 정도 뭐 고성장한 기업들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 엑셀러레이터들은 이제 초기 기업 극초기 기업, 얼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그게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엑셀러레이터가 현재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400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해야 이제 엑셀러레이터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네. 근데 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제 팔레토의 법칙이 있듯이 한 20%는 잘 되고 80%는 잘 안 되는 게 이제 엑셀러레이터에도 그 적용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넥스트 챌린지 저희들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고 또 비영리 재단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재단을 인가받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책을 쓰고 또 뭐 작가로서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름 이렇게 투자 부분들도 좀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경쟁률이 50대 1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공지를 했을 때 공고를 하면 5팀을 뽑겠다고 하면 그러면 50대 1이면 250개 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와, 네. 근데 4번을 했거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공고를 띄워요. 우리가 5천에서 한 3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띄우면 한 250개 들어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58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71대 1이 된 거죠. 그러면 황금 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라도 낚아 올리면 재무제표만 들어볼 줄 알고 아이템만 좀 볼 줄 안다 그러면 사실 누구든지 투자 수익률은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공지를 띄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지원하는 기업이 한 10개, 20개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확 낮아지잖아요. 확률이 확 성공률이. 낮아지죠. 와, 근데 네. 350개가 넘으면 네. 할만할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기업들 많이 아니요. 지원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저희 넥스트 챌린지가 저희들은 아직 한 4년 차에 불과한데 브랜드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소문도 입소문 스타트업들이 입소문이 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250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60대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최고 역대 경쟁률이 나와버렸어요. 71대 1이 나와버려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중에 만약에 358개 기업에서 5팀을 뽑는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네. 우리는 5천에서 한 1억이고 많게는 3억인데 거기에 매출이 뭐 20억, 30억, 50억 하는 친구들도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그 스타트업들은 딱 두 가지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FI라고 해서 파이낸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SI라고 해서 전략적 투자. 그래서 저 엑셀러레이터와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그 룸을 비워놓는다 그래요. 5천만 원이든 1억을 지분을 섞으려고 피를 섞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돈만 필요해서 돈만 받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엑셀러레이터는 SI 투자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릴 때 그 엑셀러레이터는 훌륭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도 여쭤봐도 될까요? 한 400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넥스트 챌린지는 뭐 한 상위 뭐 한 5%, 10% 안에 드는 건가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진 뭐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오는 거 보면 그리고 뭐 한 번에 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지금 한 4번째 동안 평균이 60대 1이 넘으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그 투자하신 거에서 네. 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성과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들보다 훌륭한 분들 뭐 한 10년 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엑셀러레이터 치고는 이제 아주 다크호스란 재단인데 굉장히 다크호스처럼 늑대처럼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초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근데 그 기업마다 다르는 거죠.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재무제표도 없을 때 보통 한 5억 정도 이렇게 쳐줍니다. 5억에서 10억 정도. 네. 그럼 팀을 보고 하는 거죠. 아이템 그쵸. 보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해서 5천만 원 투자해서 5.5억 밸류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120억 밸류가 돼서 네. 1년 반 만에 거의 20배 넘게. 예. 그래서 반은 4.5%를 엑시트한 케이스가 있고요.
금액까지는 안 밝힐게요. 뭐 계산해 보면 좀 나오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그 바이오에 우리가 플랫폼에 투자를 했는데 작년 봄에 투자를 100억 밸류에 들어갔는데 250억 밸류가 2.5배. 예, 된 케이스가 있고요. 키즈 플랫폼인데 50억 밸류에 들어갔는데 지금 300억 밸류가 된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게 한 15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좀 가치가 몇 배 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평균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고 제가 들었고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엑시트하는 게 한 3년에서 빠르면 3년 보통 5년 그리고 7년 정도 보거든요. 이게 정말 묻어두느냐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묻어둘 거냐 중간에 엑시트 할 거냐 이제 그 차이인데 뭐 한 3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뭐 50억 밸류였다가 200억 이런 거는 이제 1년 안에도 막 벌어질 수 있는 벌 일이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투자를 해야 그게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케이스가 좀 많고 아까 또 대표적인 우리 기업 중에 65억 밸류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C랩 출신 기업이 있는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PO. 네,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근데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 지 뭐 1년 좀 안 넘어서 그래요? 굉장히 운이 좋은. 와, 행운이네요, 진짜. 또.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잘 안 하고요. 네. 스타트업에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쌈짓돈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효과적인 곳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저희 재단의 그 보드 멤버인데 이분이 카이스트 교수죠. 근데 이 친구가 카이스트 수학과 나오고 졸업하고 창업을 했어요. 네. 창업을 하고 엑시스를 했죠. 음. 엑시스 35살에 했는데 투자하고 엑시트하고 하는 금액이 50억을 벌었다. 성공하셨네요.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35살에 엄청나죠.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한 돈으로 여기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또 그것도 또 잘 돼버렸고 최근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꺼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또 40억 정도를 저랑 계속 같이 투자하고 있어요. 신생 기업에 계속 본인이 또 뭐 훌륭한 대학 교수고 되게 젊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40대 초반이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3년 5년마다 이제 엑시시 되니까 한 개인이 투자한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워낙 좋은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3년씩 돌아가니까 이제 점점 엑시시 되잖아요.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손잡아가지고 우리 재단에 이사도 들어오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거는 뭐 네. 1년 만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커질 수 있는데, 엑시까지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돈을 투자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뺄 때, 예를 들어서 방법은 IPO가 되든지 아니면 M&A가 돼야 돼. 네. 맞잖아요. 아니면은 또 하나 방법은 이제 후속 투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체인지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쨌든 이게 투자라는 게 주식도 똑같지만 아시겠지만 그 좋은 기업을 보고 그렇죠.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이것도 스타트업도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점은 어쨌든 이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주식은. 근데 우리는 없는 거죠. 없어요. 재무제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1억을 투자하는데 매출이 제로인데도 많아요. 1억을 줘야 되는데 매출이 제로야. 그럼 왜 줘야 되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이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엑셀러레이터. 이제 늑대를 잘 만나야 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은 훨씬 큰 거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리고 그 리스크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맞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엑셀레이터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그렇죠. 리스크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거기에 넥스트 챌린지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님 궁금한 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네. 좀 이렇게 나 한 5천만 원 있는데 네. 한 1억 있는데 네. 참여하고 싶다 막 이러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저를 빨리 찾아야죠.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하죠. 열려 있어요. 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로 우리가 펀드를 모집 설명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고 제 지인들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5천만 원, 1억 정도 이렇게 목돈 뭐 1,000만 원부터 이제 한 1억 정도 이렇게 맡기세요. 그러면 그걸 제가 펀드를 결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고를 하고 통장을 이제 은행 가서 발급받고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 기업에 투자했다고 다 그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일단 인맥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엑셀레이터가 많다고 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잘 연결을 해서 내가 스타트업에 관심 있고 내가 비상장 기업에 처음 투자하면 3천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돌려줘요. 그 벤처 투자 촉진법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와. 세금을 돌려줍니다. 네. 네, 딱 한 번. 대박이네. 네,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좀 이렇게 손품과 발품을 좀 팔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또 그런 면도 있지 않나요? 그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넥스트 챌린지 간다고 해서 다 주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런 철저히 물 관리를 하죠. 또 이렇게 뜻이 맞고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인내력 이런 것도 네, 같이 네.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좀 드물다 그러던데, 이제 저희는 지금 4호 조합까지 이제 5호 조합 지금 한 20억 정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일부러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게 하면 또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너무 많죠. 많고, 네, 뭐 많이 크면 많죠. 클수록 그런 거예요. 1,000억 투자했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것도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한 1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초기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심플해요. 저는 이제 저를 믿고 알아주시는 분들, 뭐 기업 회장님들이나 뭐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나 우리 보드 멤버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그리고 제 지인들, 다들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이 그냥 저한테 뭐 한 5천에서 1억 맡겨서 그게 한 10억, 20억 정도? 일단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더 크게 키우는 게. 그리고 또 그만큼 돈을 받으면 또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20억으로 5천만 원씩 투자하면 몇 개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매니지먼트 상의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스테디 솔리드 사운드예요. 지속적이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간다. 인생을 그렇게 가야 된다. 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꾸준한 생각합니다. 우상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밀도 있는 어떤 점진적인 방법으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투자하는 방법도 되게 굉장히 우리는 절차가 까다롭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 350여 개가요. 네. 아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 막 실제 막 가셔서 보시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아, 네. 대표님이 직접?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까다롭다라고 스타트업들의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5차에서 6차까지 스크린을 합니다. 네. 최근에 8개 투자한 게 지난주에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핫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358개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모집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그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 심사를 하고. 와, 서류 심사만 한 달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넥스트 챌린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분들이 그 공개를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공개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그러면 90초 영상으로 자기를 기업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그래, 영상을 소개하면은 지금 한 100개가 올라와 있어요. 아이템들이. 그러면 그 90초니까 뭐 아이템이 뭐 이렇게 뭐 도용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 다 이렇게 다 동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동안 1분 안에 뭐 해야 된다. 그쵸.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90초 스피치를 해서 영상이 왔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258개를 탈락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100개를 PT를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열흘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자가 직접 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50개를 탈락시켜서 50개가 남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서 50개 팀을 제가 또 열흘 동안 1대1로 30분씩 다 만납니다. 야, 엄청나. 토할 것 같습니다. 진짜 토하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24개 기업을 남기거든요. 최종 라운드 24개 기업을 현장 실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문을 열어보면 그 회사 공기가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를 압니다. 그리고 직원들 눈빛을 보면 투자해야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촉으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럼 서류로 파워포인트로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팬시하게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투자 전에 이제 요거는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밤 9시쯤에 우리가 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 오전까지 딱 한 24시간 안 주는데 한 18시간 정도? 12시간 안에 답변을 보내라 그래요. 질문을 5가지 던져요. 왜냐면 이건 진짜 노하우인데, 왜 생각해봐요. 스타트업들은 이제
초원리인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 좋다 그래요. 무조건 오케이. 자기들이 다 잘 될 거래. 유니콘 될 거래.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 계획서에 우리 심사역들이 현혹이 많이 돼요. 왜? 비즈니스 플랜을 굉장히 잘 쓰고 발표를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스피치를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현혹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문을 제가 높은 수준의 뭐 정말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철학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 경영이 될 거냐? 기업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ESG를 펼쳐갈 거냐? 뭐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필요한 질문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져요. 그게 잘 적었어, 네. 좀 약간 정성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소에 좀 생각해두지 않으면 쉽게 쉽게 그 답이 안 10시간 나오죠. 뭐 이렇게 네.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왜냐면 또 시간을 오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짧은 시간에 밤에 보내버려요. 밤에도 생각 못 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핵심이 이건 거예요. 평소 때 너가 기업가로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너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느냐. 그렇죠. 기업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철학은 장난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럼 대표님 오늘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먹으셨을 것 같고 네. 또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넥스트 챌린지라는 곳이 있구나 네, 또 알게 감사합니다. 되면서 이 책을 또 볼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책을 이번에 이제 써주셨으니까요. 네. 진격의 늑대. 네네. 이 책을 좀 어떤 분들이 좀 읽고 좀 어떤 부분을 좀 알면 좋을지. 스타트업을 정말 모른다. 네. 그러면 기초편을 읽어야 되고 이 진격의 늑대는 고급편입니다. 심화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게 되면 내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알아. 그리고 내가 이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으면은 진격의 늑대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진격의 늑대는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가 정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팬데믹 2년 반 동안에 셧다운 됐는 동안 글로벌 7개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영국, 미국, 하여튼 이렇게 7개, 7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독자들이 그 네이버에 뭐 진격의 늑대 쳐보시면 수백 개의 리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 올 한 해 어떤 종목이 뜰 거냐, 라이징 스타 아이템들 이런 걸 제가 또 기록해 놨어요. 네. 이게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 종목이니까 스타트업 종목인데 이 스타트업 올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유니콘들이 결국은 그 종목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블룸버그하고 피치북이 작년에 글로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3천억 이상을 투자한 종목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VC들이 네. 벤처 캐피탈들이 3천억을 투자할 정도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가지 종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커머스예요. 그러니까 유통 커머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딜리버리 뭐 우리가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게 있고요. 이게 2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위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듀테크였어요. 왜냐면 우리 웅나님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와서 그렇구나. 모든 게 오프라인이었는데 갑자기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초중 고등학교도 공립학교도 다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가 굉장히 떴어요.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이 뭐 진짜 수천억을 받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뭐 루이드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콴다라든지 뭐 수학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풀어주는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뭐 중국은 이제 뭐 위안푸다오라든지 과외 플랫폼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3천억 이상 막 투자를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금액이 조금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라이징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거는 사실 부동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이오는 도화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보면 이게 왜냐면 R&D 시간이 걸리잖아요. 임상. 네,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 이게 잘 되면 대박 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쪽방 되는 건데,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어쨌든 미국 시장이나 뭐 동남아, 유럽 시장에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이제 싱가포르의 그랩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고잭,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 뭐 공유 택시, 공유 택시. 이번에 토스가
소카 타다를 인수했죠. 아, 그랬네요. 네, 인수했죠. 아, 네. 그- 소카가 최근에 상장도 했고. 그렇죠. 그 토스가 음. 그랩을 다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랩과 고잭이 그 데카콘이 100조 가거든요. 10조 이상 100조로 가고 있어요. 네. 헤카콘이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 하여튼 이 100조의 시장 쿠팡이 100조 나스닥에 우리 100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랩과 고잭과 카카오 뭐 이렇게 지금 토스의 이 비슷한 형태에 띄고 있는 게 뭐냐면 얘들이 처음에 모빌리티 차량 공유 서비스로 시작하죠. 맞죠? 네.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랩도 그렇고 음. 고잭도 그래요. 그 다음에 라이프 앤 스타일에 집중해요. 뭐냐면 이제 그랩 익스프레스, 카카오 헤어샵, 아. 카카오 골프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라이프의 생활 서비스에 집중하는 거죠. 음. 그런데 보면은 모든 앱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파이낸셜 영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그랩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빌리티 분야, 그 다음 라이프 앤 스타일 분야, 그 다음에 파이낸셜 분야 이 세 가지 영역을 토탈로 만들어서 슈퍼 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앱이 되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토스가 그걸 본 거군요. 네, 토스가 또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카를 쓰면 자기 그렇죠. 토스페이를 쓰게 되는 거죠. 토스페이로. 카카오 택시도 카카오페이를 쓰게 돼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 안에 유통, 우리 이모티콘 막 나잖아요. 그 모든 게 카카오페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있잖아요. 미치는 거죠. 네. 이게 다 슈퍼앱이에요, 슈퍼앱. 아, 슈퍼앱. 그게 결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금 투자 시장이 위축됐잖아요. 위축됐는데 우리가 이 모바일에 보면 지금 어플 엄청 많아졌잖아요, 앱이. 이제 지워야 될 게 많아져. 근데 슈퍼앱들은 못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럼 걔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이 공간이 또 정해져 있는. 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이 용량은 차고 점점 느려지고 핸드폰도 모바일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카카오를 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싱가포르는요 아세안 국가에서 8개국에 그랩은 진출했고요. 고잭은 인도네시아만 집중해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기 때문에 세계 4위 인구를 갖고 있어요. 둘 다 하버드대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구나. 우버를 벤치마킹해서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애들이고 아. 다 100조가 넘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점령을 했고 점령군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야 쿠팡 뭐 지금 마켓컬리도 올라오고 뭐 11번가도 있고 지마켓도 막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쿠팡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 유니콘이 사실 좀 불안한 게 뭐냐면 매출로 된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이 된 게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 그렇죠. 되는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매출이 일어나는 스타트업을 찾는 거예요. 건강한 스타트업을 찾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네. 그 뭐 에듀테크, 유통, 말씀하신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 정도 하고 나머지 7개, 10개 적으셨다고 했네요. 네, 그렇죠. 10개. 7개는 책을 통해서 네,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면 책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종의 늑대가 이제 네. 입문자를 위한 책이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스타트업 어느 정도 이해했고 좀 더 심화하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진격의 늑대로. 그러면 이 두 개를 읽으면 네.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 알게 돼요. 우리나라 제가 생태- 창업책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베스트셀러. 둘 다 베스트셀러.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네네. 그 스타트업 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 표정이 그 예전보다는 밝지가 않으시잖아요. 요즘 그렇죠. 시장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유동성이 현금에서 그렇지 않. 네.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에너지틱하시고 그렇죠. 네. 밝으셔서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눈빛이 또 너무 살아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면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인들 많이 만나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있는 새로운 종족이다. 저는 그걸 늑대로 정의를 했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뭐 어쨌든 주식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주식 부동산 또 좋은 투자처일 수도 있지만 고수들 정말 고수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비상장 기업에. 그 네트워크를 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다 알아보시면. 그래서 좋은 분들을 만나시면 좀 작은 뭐 이런 목돈이라도 재테크를 하신다 그러면 한번 스타트업에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도 주식을 뭐 잠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주식보다 스타트업의 수익률이 내가 보기에는 100배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훌륭한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못 만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률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그레이트한 엑셀레이터를 만나면 여러분들 아마 삶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오늘 네.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격의 늑대의 저자이신 김용록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